안녕하세요. 에듀테이너 박윤호입니다. 브라이틱스 사용법 시리즈 3번 베이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직 시나리오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브라이틱스 스튜디오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6개의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 출력, 그래프, 로드 앤 스태티스틱 서머리, 필터 함수, 그리고 데이터 저장 및 모델의 복사, 저장 순으로 실습합니다. 실습 데이터는 샘플 아이리스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이리스 데이터는 섹터사, 버스칼라, 버지니카의 3개 품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품종별로 50개의 데이터, 포함 150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꽃받침의 길이 넓이를 뜻하는 세팔 랭스 위스, 그리고 꽃잎의 길이 넓이를 뜻하는 세팔 랭스 위스 값이 수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 1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이출력입니다. 브라이틱스는 레파지토리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레파지토리에서 로컬 PC로 데이터를 내려받고 로컬 PC에 있는 데이터를 레파지토리로 업로드하는 것을 실습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순서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2분 드립니다.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때는 간단하게 되는데 데이터를 브라이틱스에 업로드할 때는 다음에 3단계를 좀 복잡하게 거치게 됩니다. 팔레트의 데이터 탭에서 플러스 애드 버튼을 클릭하면 애드 데이터 창이 열립니다. 첫째, 로컬 PC에서 디렉토리를 브라우즈하여 파일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구분자인 델리미터를 적절히 지정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각 데이터 컬럼의 데이터 포맷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때 숫자는 더블로, 그리고 숫자가 아닌 경우엔 스트링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블은 인테저로 변환할 수 있고 스트링은 불린 등으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브라이틱스의 데이터 관리 흐름을 보겠습니다. 브라이틱스는 기본적으로 서버에서 운영되는 개념을 가집니다. 해서 로컬 PC에서 스탠드얼론으로 실행되는 브라이틱스 스튜디오도 가상 서버 환경에서 실행됩니다. 레퍼지토리에 있는 데이터는 하드 파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모델에서는 로드 함수로 불러오고 모델에서 레퍼지토리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언로드 함수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로 이동하겠습니다. 시나리오 2번은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미 두 번째 그래프편에서 학습하신 내용입니다. 모델 에디터에서 아이리스 데이터를 로드하여 그래프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를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2분 드립니다. 3번 시나리오는 스태티스틱 서머리 함수를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1번 시나리오에서 레퍼지토리에 업로드한 my iris 데이터를 사용하여 통계 서머리 함수로 분석해 봅니다. 로드 함수로 my iris 데이터를 읽어오고 그 옆에 스태티스틱 서머리 함수를 배치한 후 함수창의 property 창에서 함수의 파라미터 값을 세팅하고 실행합니다. 가이드를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에서는 3분을 드립니다. 4번 시나리오에서는 필터 함수를 활용하여 아이리스 데이터 중 스피시스가 세토사인 50개의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필터 함수를 배치하고 필터 조건에 species equal 세토사를 지정합니다. 여기서 스튜디오를 사용할 경우 싱글 쿼테이션 마크, 이 싱글 쿼테이션 마크를 사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이드를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분 드립니다. 다음에 5번 시나리오에서는 이 추출된 데이터를 언로드 함수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실습합니다. 5번입니다.
데이터를 레퍼지토리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onNode 함수를 사용합니다. onNode 함수를 필터 함수 오른쪽에 배치하고 프로퍼티 패널에서 패스를 적절히 지정합니다. 파일의 이름은 setosa.csv로 하겠습니다. 가이드를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에서는 2분 드립니다. 시나리오 6번에서는 완성된 모델을 저장, 복사하는 방법을 연습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프로젝트 뷰에서 수행됩니다. 홈 버튼 누르셔야겠죠? 작성된 모델을 PC에 저장하려면 모델 리스트에 엑스포트 기능을 실행하면 되고, 모델을 프로젝트에 복제하려면 듀플리케이트 기능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된 모델은 임포트 기능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브라이틱스 화면을 통해 같이 상세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practice. 자, 먼저 모델을 열었고요. 가장 먼저 할 것은 데이터를 인풋, 아웃풋 하는 것입니다. 자, 팔레트 창을 열어서요. 데이터 탭을 클릭하고 여기에서 샘플 아이리스라는 데이터를 찾습니다. 자, 샘플 아이리스 파일을 찾았죠?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 플러스 add 옆에 있는 3점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엑스포트를 클릭하면은요. 브라이틱스 레퍼지토리에 있는 데이터 샘플 아이리스를 로컬 파일로 가져오는 겁니다. 델리미터 콤마로 정해주고요. 피니시 클릭합니다. 그러면 파일이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PC에 저장된 파일을 브라이틱스로 가져온 것을 연습하겠습니다. 팔레트 창을 열고요. 데이터 탭에서 플러스 add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데이터가 나옵니다. 셀렉트 데이터에서 로컬을 찾고요. 로컬 PC에서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여기서는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 열기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넥스트 클릭합니다. set 델리미터를 정해줍니다. 델리미터를 정해주고요. 콤마냐 탭이냐 적절한 것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는 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넥스트 클릭합니다. 다음에는 칼럼 데이터 포맷을 맞춰줍니다. 데이터 포맷은요. 타입이라 되어 있는 부분 더블이라 써 있는데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은 더블 스트링 인테저 롱 불린 이렇게 형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브라이틱스는 숫자는 더블, 문자는 스트링으로 읽어줍니다. 자, 피니시를 클릭하면은요, 데이터가 읽어집니다. 자, 데이터가 읽어졌습니다. 자, iris.text가 읽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작업은요, 데이터를 읽고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로드 데이터 가져옵니다. 샘플 아이리스가 잡혀 있죠? 샘플 아이리스를 잡아옵니다. 그 다음 OK 클릭하고요. 런 버튼까지 클릭을 하면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화면의 왼쪽에 보면은 테이블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면은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스캐터 플롯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립니다. 포인트를 찍으면 어떤 포인트의 값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차트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차트 세팅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데이터를 조정할 수 있고요. X축, Y축, 그리고 컬러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컬러를 스피시스로 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컬러가 종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차트 세팅 부분은 X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자, 그래프가 그려진 다음에는 여기 세토사를 눌러서 세토사를 없앨 수 있고요. 반대로 버스칼라와 버지니칼 지우면은 세토사만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볼 때 3개의 종류가 있죠. 세토사, 버지니카, 버시칼라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직선관계가 있는 건 뭘까요? 아마도 세토사가 가장 직선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 세토사라고 하는 부분을 따로 추출해내는 필터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클로즈 해주고요. 자, 로드 함수 옆에 이번에는 더블 클릭해서 필터라는 함수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filter, 필터 함수입니다. 필터 함수는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컨디션을 클릭하면은요, 여기에 조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셀렉트 컬럼 부분을 클릭하고요. 거기에서 스피시즈를 선택합니다. 다음 컨디션을 써줍니다. 컨디션은요, equal 여러 가지가 있는데 equal 마크가 2개입니다. 여기에서 콤마하고 세토사라고 하는 부분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적어주고요. 그 다음 OK를 클릭합니다. 자, 컨디션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 런 버튼을 클릭하면은 세토사에 대해서 필터링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총 50개가 있고요. 전부 세토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 세토사라고 하는 데이터를 저장해 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저장은요. 브라이트엑스 레파지토리에 하는 방법도 있고요. 바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부분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요. 여기에 버티칼 왼쪽에 보면 다운로드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하면은요. 필터라는 함수의 out에서 csv라는 이름, 디폴트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피니시를 하면은요. 여기에 필터 out에서 저장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필터라는 함수에서 나온 결과를 언로드라는 함수를 써서 저장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로드의 반대 언로드입니다. 언로드 함수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언로드 함수 클릭했고요. 언로드 함수를 배치했습니다. 이 언로드 함수는요. 브라이트엑스 레파지토리에 이 파일을 세토사라고 하는 필터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로드와 마찬가지로 패스를 클릭합니다. 패스를 클릭해서 패스를 정해줍니다. 업로드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요, 이 아래쪽에 패스가 쏘집니다. 그러면 이곳에 클릭을 하고 여기에 나머지 이름을 써줍니다. 여기서는 세토사.csv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K 클릭하고요. 그 다음 런 버튼까지 클릭해서 저장을 시켰습니다. 레파지토리에 저장된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팔레트에 가서 데이터에 보면은요. 여기에 세토사가 저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로드된 함수에 대해서 스태티스틱 서머리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데이터를 아래로 매기고요. 그 다음 여기에 더블 클릭해서 스태티스틱 서머리를 구해봅니다.
stat까지만 치면은 스탯이 들어있는 함수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static summary 여기를 클릭하면요. 통계량 구하는 함수가 나오고요. input 컬럼으로는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대상이 뭐냐 했을 때 세팔 랭스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값을 average 그리고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정합니다. 그리고 런 버튼을 클릭하면은요, 바로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왔죠? 값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컬럼을 넓혀서 자릿수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자릿수를 만약에 average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차트 세팅이 있습니다. 차트 세팅으로 가서요. 데이터에 데이터 포맷이라고 있습니다. 포매터라고 있습니다. 포매터에서 컬럼을 add, 플러스로 add 하고요. 셀렉트 컬럼에 average를 잡고 그리고 넘버를 2로 잡으면 바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걸 듀플리케이트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듀플리케이트해서 써보고요. 링크를 클릭해서 커넥트를 클릭해서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스태틱 서머리의 함수를 보면은요, 여기에 그룹 바이라고 있습니다. 이 그룹 바이를 한번 선택해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그룹 바이를 스피시스로 하고요. 그 다음에 런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룹 바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스피시스가 세토사, 버시칼라, 버지니카 순으로 해서 각각 에버리지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룹 바이라는 것은 종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값을 구해주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만들어진 모델을 저장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을 저장하기 위해서는요, 요 위에 홈 버튼처럼 브라이틱스 스튜디오라는 곳이 있습니다. 브라이틱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을 클릭을 하면 프로젝트 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동을 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프랙티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3점이 있고요. 이걸 클릭하면은요, 여기에 Edit, Delete, Duplicate 이런 곳이 나옵니다. 자, Duplicate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Duplicate 클릭하면은요, 프랙티스의 카피가 생기고요. 이것을 어디로 보낼지 to 프로젝트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OK를 하면은요, 바로 프랙티스의 카피가 여기에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여기 가서요. 이번에는 엑스포트라고 하는 걸 눌러보겠습니다. 엑스포트 갑니다. 자, 그러면 엑스포트 할 거냐라고 나오고 관련된 파일을 다 가져갈 거냐 나옵니다. OK 클릭합니다. OK 클릭 하면은요. 방금 전에 만든 프랙티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폴더 열기하면 저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JSON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닫아주고요. 자, 이번에는 저장된 모델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장된 모델을 불러올 때는요, import라는 걸 씁니다. import. 자, create 모델 옆에, new 옆에 있는 import라고 하는 플러스 마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import 모델로 나오고요. select 파일을 클릭합니다. select 파일 클릭하면은요, 여기에 practice라고 방금 저장한 게 나오죠? 여기를 열기 합니다. 열기 하면은요, practice JSON 파일이 불러왔죠? 그리고 OK를 클릭을 합니다. OK 클릭 하면 practice가
다시 읽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진 파일을 오픈하면은요, 한번 볼게요. 똑같이 파일이 들어있고요. 대신에 데이터는 비어 있습니다. 이 빈 곳은 런을 클릭해서 수행시켜주면 똑같이 이렇게 데이터가 채워집니다.